13년간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해온 시진핑 주석은 현재 심각한 경제 침체와 전방위적인 외교적 고립이라는 전례 없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내부에서 조직적이고 조용한 반대 운동 일명 타도 시진핑 다다오시의 세력이 형성되고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 섬서성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며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실책과 책임을 비판하고 당내 원로들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어서 중국 공산당 초창기 지도자들의 후손인 홍위대 홍엘다이와 태자당 타이지당 일부가 공동으로 시진핑 주석의 사임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불만 세력의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최고위층에서 정치적 균열이 명확히 드러난 징후다. 여러 전략적 분석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 은연중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태자당이 공개적으로 반-F한 시진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정치적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정권의 핵심 기반이었던 가문들로부터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홍위대 일제히 서명 시진핑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보기 드문 움직임이 나타났다. 중국 건국의 지도자 후손들 즉 태자당이 권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직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에 맞서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2025년 6월 18일 호주에 망명 중인 저명한 중국 학자이자 작가의 폭로에 따르면 홍위대 가문 거의 전원이 비밀회의에 참여해 2027년 예정된 제21차 당 대회 이전에 시진핑 주석의 최고 지도자 자리 퇴진을 요구하는 내부 청원서를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이 청원서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중앙당 내부 채널을 통해 제출될 계획이며 홍위대가 중앙 지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시진핑 주석의 대내외 정책 실책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현재 격변의 시기에 중국을 이끌 자격과 정당성을 더 이상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짓는다. 이번 비밀회의의 하이라이트는 태자당 내에서 깊은 영향력을 가진 콩단의 정치적 고발 성격의 연설이었다. 그는 중앙조사부 장관 콩유안의 아들이자 전 총리 저우언라이, 조엔라이의 조카로 내부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의 두 가지 중대한 죄를 지적하며 이는 홍위대 전체의 정치적 생존과 전략적 자산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죄 천인의 가문 권력 공유, 전략 배신. 쿵단은 시진핑 주석이 1989년天安門 사태 이후 당의 대공신 천윈, 첸윤, 이세훈 핵심 원칙, 즉 가문 권력 공유 전략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략은 소련 붕괴와 같은 위기를 피하고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내 권력을 혁명 공신 가문, 즉 홍위대 가문들 사이에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장유샤장, 유샤, 리위안차오, 리 유엔차오, 정웨이, 챙웨이 등 일부 태자당은 정치 및 군사 권력을 장악하고 다른 일부는 국영기업이나 CIC 소펙, 에소펙, 화롱 같은 대형 금융그룹에 배치되어 경제 권력을 쥐거나 해외로 은퇴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며 자본을 조율한다. 이 이중 구조는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고 경제가 정치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체제를 구축해 위기 시에도 태자당이 자본과 인력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이 질서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렸다. 그는 호랑이 사냥과 파리 잡기라는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부패뿐 아니라 다른 홍위대 가문의 경제적 권력 네트워크를 겨냥했다. 예를 들어 저우융캉, 조용캉 처벌은 페트로차이나, 페트로치나와 정칭홍, 챙칭홍 계열 태자당의 석유산업 기반을 타격했고 링지와 링지화 처벌은 후진타오 계열 금융 세력을 제거했으며 안방, 엠방, 쥐과다 H&A 그룹 정비는 홍위대 가문이 해외에 숨겨둔 수조 위안의 투자 네트워크를 직격했다. 시진핑은 천인의 권력 공유 원칙을 따르지 않고 나머지 태자당을 고립시켜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며 마오쩌둥식 종신 지도자 모델을 부활시켰다. 이는 국가 운명을 기관이 아닌 한 개인에게 맡기는 체제로의 회귀다. 두 번째, 죄 덩샤오핑의 은신대기, 전략 포기와 전쟁 위기 초래. 쿵단은 시진핑 주석의 더 큰 죄로 덩샤오핑의 은신대기 타오 광양 후이 전략을 벌이고 중국을 전쟁의 문턱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이 전략은 중국이 서방과 직접 대립하지 않고 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며 무엇보다 홍위대 가문이 수십조 위안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도록 했다. 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권력 가문이 해외에서 통제하는 자산은 20조 위안을 넘어 스위스, 싱가포르 은행의 위탁 계좌, 파나마, 두바이,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 미국, 캐나다, 호주의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위한 전쟁 준비 계획을 강화하며 이 균형을 깨뜨렸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상륙 작전 훈련이 급증하고 새로운 군사 지휘소가 건설되었으며 국영 언론은 피할 수 없는 충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선전했다. 쿵다는 경고했다. 만약 시진핑이 2027년 이전에 총을 쏜다면 미국, 유럽, 일본은 러시아 제재 모델을 재현해 중국 고위 관료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홍콩, 태국, 싱가포르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스위프트 시스템 연결을 차단해 해외 자산을 마비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의 붕괴뿐 아니라 태자당 전체가 자산과 재건 기회를 잃는 생존의 경계선을 초래한다. 이에 홍위대는 폭력이나 쿠데타 대신 순수 당내 방식을 택했다. 그들은 제21차 당 대회 전에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 이양을 강제하는 정치적 청원을 내부적으로 제출하고 당의 오래된 구조인 중앙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이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찰자들은 시진핑이 양보하지 않으면 당내 위기가 불가피하며 혁명 가문의 반대는 시진핑이 의존하던 마지막 정치적 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홍위대 세력 왜 공개적으로 시진핑에 맞서는가? 북경과 해외의 정치 관찰자들은 홍위대, 즉 중국 공산당 혁명 공신 가문의 후손들이 시진핑 주석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상징적 행동을 넘어 당내 권력 구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체제의 핵심 권력층이 침묵을 깨고 최고 권력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건이다. 정치학자 장텐량, 장티안량의 분석에 따르면 태자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제기한 두 가지 비판, 천인의 가문 권력 공유, 전략 배신과 덩샤오핑의 은신대기, 전략 포기는 정치적으로 심오하며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왜 감히 목소리를 내었으며 당의 최고 지도자와 맞설 자격을 어디서 얻었는가이다. 답은 그들의 실력에 있다. 홍위대는 국가 설립, 군대, 지휘, 정보 시스템, 운영, 국영, 경제체제 구축의 핵심 역할을 했던 원로들의 후손으로 현재도 당 정부 기업 언론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력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그들 다수는 직접 권력을 쥐지 않지만 암묵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무엇보다 역사에서 물려받은 정당성을 보유한다. 당 내부에서 홍위대는 단순한 후계 간부가 아니라 혁명 가문의 일원이다. 혈통과 역사는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며 당 창건자들의 후손이자 체제의 정신을 수호하는 자로서 발언할 권리를 준다. 따라서 그들은 당이 한 가문의 개인적 목표에 좌우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개입할 명분을 갖는다. 정치뿐 아니라 홍위대는 국영 대기업부터 지하 금융 시스템 해외 투자 회사 유럽, 미국, 일본의 익명 신탁 펀드에 이르는 국민 경제 체계에서 깊은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들이 통제하는 자산은 수조 위안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 권력의 장기적 생존을 보장하는 전략적 레버리지다. 가문 간 긴밀한 영예는 새로운 세대 관료나 관리들과 그들을 구분짓는 또 다른 특징이다. 위기 시 홍위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부를 보호한다. 2012년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가 체포되었을 때 원수 왕젠의 아들이 나서 구제운동을 벌인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했다. 반면 현재 정치국 최고위에 있는 차이치나 리창은 혁명 가문의 뿌리가 없으며 독립적 실권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시진핑 주석에 의해 발탁되었기에 독자적 의견을 내거나 대항할 수 없으며 공식 발언에서 한 사람 중심이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시진핑의 절대적 지위를 강조할 뿐이다. 장텐량은 이 근본적 차이를 지적한다. 홍위대는 직책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내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체제 내부 세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발언은 단기적 사익이 아니라 체제가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시진핑 주석의 국제적 고립 정책, 대만 해협 전쟁 준비, 내부 숙청, 절대적 개인 권력 추구는 그들의 지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반판 시진핑이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여진으로 홍위대 내부의 단발적 행동으로 보였던 시진핑 주석 비판은 이제 점점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정치적 여진으로 발전하며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당 고위 지도부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전문가 장텐량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위기의 본질은 단일 청원서나 비밀 회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 전반에 걸친 공명 효과에 있다. 핵심 질문은 시진핑 주석이 이를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느냐다. 장텐량은 독점 체제에서 정당성을 가진 반대 세력, 특히 건국 공신층 출신의 반대는 결코 잡음이 아니라 시스템의 신호라고 강조한다. 홍위대가 공개적이든 간접적이든 반대 목소리를 유지하는 한 당의 중간층에서 회의적 심리가 확산될 것이다.
가장 위험한 점은 반대가 당 외부가 아닌 내부, 과거 시진핑의 동지이자 정치적 후원자였던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반대 세력이 아니라 체제 내 특권을 공유했던 동료다. 따라서 그들의 반대는 반당으로 쉽게 낙인 찍히지 않는다. 장텐양은 중국이 절대적 개인화 체제로 운영될 수 없다라고 단언한다. 시진핑 주석이 제20차 당 대회 이후 절대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개인이 서류상 정원을 쥐어도 권력을 실행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연결고리가 내부에서 균열되기 시작하면 시진핑도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홍위대가 시진핑 주변의 측근 비서실 중앙위원 군 내 유력 장성에 영향을 미치면 실질적 권력은 서서히 침식된다. 공개적 전복은 필요 없다. 그들은 시진핑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시스템을 정체시키며 지시를 반쪽짜리로 만들면 충분하다. 이는 절대적 위신의 균열을 낸다. 장텐양은 또 다른 점을 지적한다. 시진핑이 사임하지 않더라도 홍위대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여전히 달성될 수 있다. 대만 해협 전쟁 시나리오 저지. 이는 전략적 문제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앞서 분석했듯 홍위대와 당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 투자 펀드 위탁 계좌, 국제 금융 중심지의 부동산 등으로 해외에 존재한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키면 서방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적용한 제재와 자산 동결 모델을 반복할 것이다. 이는 재벌 그룹의 자산 동결뿐 아니라 권력 체제의 자금 펌프를 무력화하는 이중 파괴 시나리오다. 따라서 권력을 쥐지않은 홍위대도 간접적 도구를 통해 균형을 이룬다. 그들은 내부 채널로 압력을 가하고 중립 세력을 설득하며 예산을 저지하거나 언론을 통제하고 상부 명령이 하부의 암묵적 저항으로 좌절되게 할 수 있다. 즉 중국 같은 체제에서 사임하지 않는다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당 내부에 불복종의 회색 지대가 형성되면 최고 지도자는 직함을 유지해도 점차 고립된다. 장텐량은 결론 짓는다. 홍위대의 방역은 내부 쿠데타로 끝날 필요 없다. 그들이 대만 문제를 비롯한 시진핑의 모험적 노선을 막아낸다면 자신들의 자산을 지킬 뿐 아니라 그들이 구축한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